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 어떤 라디오를 듣냐고 묻는 전화가 온다면? 당연히 YTN 라디오 생생경제죠. 벨소리가 울리면 외쳐주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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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대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이었어요. 이제 여기에서 하지 않겠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겠다 한 거고요. 또 하나 내놓은 게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해 가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인만 소장님? 일단 태릉 쪽에 골프장 부지가 일단 언급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많죠. 뭐 5월 달에도 발표가 됐잖아요. 유효부지 같은 거 막 있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나올 때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우체국 같은 부지도 있고요. 뭐 육사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 육사 부지도 있고요. 뭐 네. 골프장 수도권 주변에 골프장 부지 매입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찾아보면 꼭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더라도 뭐 제법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층고 제한, 뭐 조망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좀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이 보존 가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한강하고 남산 빼고 무슨 보존 가치가 있어요? 전에 콘크리트. 소장님이 나와서 네. 서울은 이미 망했다. 망한 도시다. 네, 이미 망한 도시다. 이미 망한 도시이기 때문에 망한 네. 도시 좀 더 망가뜨린다고 뭐 네.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저는 용적률 같은 거 좀 많이 올려서 재건축 재개발도 재건축 무조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렇게 선 꺼버리면 할 게 없거든요. 알겠어요. 그 좀 이야기는 많이.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국공립시설 부지 관련돼서는 많이 있다 하셨어요. 또 어느 지역 있어요? 국공립시설. 제가 생각할 때 국공립이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일단 우리 국공립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을 없애버리면. 유치원 없애버리면 안 되죠. 유치원은 그대로 그게 두고. 부지가 뭐 얼마나 돼요? 유치원 부지가. 아니 이게 저 뭐라 하죠? 십시일반이라 하나씩 모이면 실방. 서울시에 국공립 유치원이 많잖아요. 몇백 개잖아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근데 유치원 아니면 학부모로서 또 울컥하는 아니, 제안인데요. 더 시설을 더 좋게 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그 이익에 임대료를 갖다 유치원에 보조하는 여러 가지 머리를 쓰면 나올 거고 네. 또 우체국도 있잖아요. 우체국도 있고 또 하나 지금 표현을 좀 정부가 묘하게 했잖아요. 국공립 부지 뭐 최대한 그러니까 학교 같아요. 제 생각에. 학교가 지금 서울시에 그 사립학교들이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 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근데 그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몇 년 전에 조건부 개발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네. 근데 잘 안 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서울시도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많아요. 그래서 한 군데 잠실 쪽에 한 군데가 최초로 개발한 경우가 있어요. 학교 부지인데 교육부 허가도 받고 다 받아서.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 민간업자가 아니라 교육부 부지는 국가랑 연관성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협의를 거쳐가지고 학생 수를 유지하기 힘든 어떤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종로 같은 데도 초등학교 폐교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지들이 꽤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데 청년 주거복지를 먼저 해결하는 게 제가 볼 때 1번인 것 같고 후세들을 위해서. 애기들이 나와야 뭐 후세가 이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가 없이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형태로 한다면 학교 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수장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 시민님 다 아실 텐데 어디 가다 보면 무슨 정수장 있어요. 네. 그 부지 엄청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럼 우리 건축 기술이 세계에서 1위 수준인데 정수장 위에다가 2층 필로티 올려서 딱 뭐 4, 5층에서 쭉 깔아놓고 용적 높이는 낮추더라도 옆으로 쭉 편안하게 하면 거기도 또 꽤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겠다는 뜻이다라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설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추가 의견을 좀 드리면 이거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다른 데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하철 있잖아요. 땅 위로 가는 지하철. 용산역이나 성수나 구로 쪽에 개 지하화하면서 그 위에 임대 아파트 지으면 그 도시 재생도 되고 좋잖아요. 지하철 땅 위로 다니니까 이게 주거 환경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공립지잖아요. 이게 사유 땅이 아니잖아요. 지하철 다니는데. 공천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하로 하고 그 위에 지어도 좋고요. 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디까지나 네,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부모들이 이게 애청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약간 고정관념을 바뀌어서 저는 학교 가면 운동장이 있고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꼭 운동장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학교를 받아오다 보니까 일본 학교의 문화거든요. 운동장이 있고 건물이 있고 외국에 보면 학교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다 안에 맞아요. 뭐 체육관처럼 그렇죠. 그래서 있죠. 지하에 체육관 넣고 여기 하고 잔디밭 위에는 깔고. 또 맞아요. 청년 주택 같은 거 짓고 해서 맞아요, 공간을 좀 맞아요. 분리해서 입구를 분리하든지 하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도 많은데 오히려 실내 체육관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 땅이 굉장히 좋죠. 많잖아요. 강남도 그렇고. 그러면 좋은 그 땅을 학교 뭐 한 4층까지는 학교 쓰고 위에는 청년 주택 쓰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대학교들도 많잖아요. 또 대학교에서 또 굉장히 동문회에서 반발할 수도 있는데 대학교 부지들도 서울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 본관 정도 이렇게 남겨둘 수는 있어도 좀 이렇게 인구 분산 차원에서도 좀 이전하고 그 땅을 좀 어떻게 해도 굉장히 그린벨트 훼손보다는 낫지 않을까. 왜 좋은 대학교는 다 서울에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과수요잖아요. 서울에는 지금 인구가 너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아서 주택이 부족한 거지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그러면 수요가 왜 많을까를 생각해보면 좋은 직장도 많고 다 많지만 좋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집안 좋은 애들이 서울 올라와서 정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네.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아이디어들을 주셨어요. 국공립 학교, 뭐 정수장, 그리고 지하철을 지하화해서 그 위에 임대주택 만드는 거 어떠냐라고 하셨어요. 저희 셋을 패키지로 공청회에 좀 보내죠. 제가 사회 볼 테니까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가 사회 보고 두 분을 공청회 패널로 해서 좀 우리 지혜는 머리를 맞대야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김상욱 님도 공청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우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자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공청회도 출연료 주나요? 그냥 우리 불러주면 그런가?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거 재능 기부? 못하겠습니까? 그거 좋죠. 네, 네. 나라를 위해. 적극 네. 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는데 이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가 국공립 시설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를 든 거죠. 국공립이랑 연결되는 사례를 아까 뭐 얘기했지만 골프장 부지뿐이 아니라 네. 보이지 않는 옛날에 기억나시네? 뭐 서울시 테니스장 부지 뭐 이런 거. 이명박 대통령 뭐 황제 테니스 기억나시죠? 그렇게 숨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지금 뭐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지금 오랜만에 이게 서울시 유유철도 부지 현황이에요. 지금 엄청납니다. 면적 자체가. 이거 제가 어디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면적이 뭐 상당해요. 56만 제곱미터도 있고 이런 게 유휴부지가요. 유유철도 부지가요. 유휴철도 철도 부지만 37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뭐 대충 큰데 읽어드리면요. 창동역 4만 3 제곱미터, 서강대역 이건 뭐 175만. 이거 엄청난 부지들이 많아요. 수서차량 기지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19만 6천 제곱미터. 이거 다 이런 것들을 합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몇백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정수장도 있고 우체국도 지금 경찰서도 있잖아요. 네. 경찰서 뭐 2, 3층 한 10층 올려가지고 청년들 살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와, 범죄 안 일어나겠는데. 네, 전혀 더 좋아하시겠죠. 여자분들 좋아하시면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발상의 전환, 아까 뭐 네. 수장님 발상의 전환 등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 이거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국민 공청회 해가지고 하나 지금 뭐 하나 앵커님 만드시면 이 방송 듣는 분들만 다 들어오셔도 엄청난 제안들이 많이 나올 네.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부도 못 만드는 걸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원래 한 개인의 의지는 정부의 얍삽한 정책들을 다 깰 수 있습니다. YTN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로 대안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좀 소개할게요. 0625님, 부천 정수장 위에 야구장, 축구장 운영 중이래요, 지금. 커봐요. 0625님이. 딱딱 나오잖아요. 네, 부천 정수장 위에 이미 야구장, 일로 다 축구장 들어오시잖아.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요. 4477님은 구시가지 노후주택 재정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조건부 임대주택 짓고 그렇죠. 모든 정부청사 세종시로 옮겨야 됩니다. 진짜 쌉하시다. 네,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세종시 아파트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9929님은 도시의 오래된 아파트 노후된 세대주택 관심 갖고 살피면 엄청 많습니다. 그 아파트들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3193님은 그린벨트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좁은 나라 녹지대 다 파헤치면 벌거숭이 됩니다. 그렇게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용적률을 확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김인만 소장이 위험합니다. 교수님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왜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인구 밀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도 반은 찬성을 해요. 반은 뭐냐면 청년들이 너무 출퇴근이 멀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장이 너무 서울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인구 밀도가 지금 세계에서 거의 1등이에요. 도쿄의 1.34배 수준이고 뉴욕의 2배 수준이고 이거를 잘 발표는 안 하는데 용적률을 올린다는 논리는 그겁니다. 주거 용지가 부족하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네. 용적률을 높이면은 똑같은 땅인데 놀라가면 밑에 땅이 넓어져서 경관이 넓어진다 뭐 이런 논리를 피는데 인구 밀도는 올라가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하탄 같은 경우에 맨하탄도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여기 요새 뭐 뉴스나 언론 보시면 우리 애청자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뉴욕의 맨하탄이니까 2000%다 그러는데 그 2000%가 전부 2000%가 아니고 서울시에 예를 들면 강남을 하면 안 되고 딴 데로 할게요. 마포라고 예정을 할게요. 마포에 용산 서울역 밑에 좀 내려오다가 마포 요새 막 짓는 데 있잖아요. 네. 한강 넣기 전에 거기는 높이 지어도 조망이 많이 안 가리니까 거기를 다 2000% 주는 거예요. 2000% 주면 물량이 엄청 나오는데 그 2000% 중에 80%의 물량에 대해서 딱 블럭을 묶어가지고 맨하탄은 차들이 못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전철만 다닐 수 있는 근처에다가 그걸 다 2000%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그 주거 복지가 해결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차들이 못 들어오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이 1단의 지역이 있어요. 네. 거기서 1000%, 2000%가 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전체를 올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용적률을 올리면 좋다. 누구나 알아. 올리면 더 짓죠. 근데 갑자기 2명이 다니던 도로에 4명이 살면 도로에서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교통난. 강북 쪽에 교통난 때문에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은 제가 알기로는 다 검토를 했는데 용적률을 재개발을 많이 올려줄 때 강북인 또 도로가 좀 강남보다 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용적률을 높이면 주택을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인구가 밀집되면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다 적어도 있잖아요. 이익의 문제가 재개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은 이익 환수, 뭐 공유제 이런 걸로 국민의 합의, 공청회를 또 해야죠. 네. 공청회를 통하면 이런 게 대안들이 나올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같이 가면 사업하시는 원주민들도 사업에 동참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무조건 올리지 말고. 그때 김인만 소장께서는 지난번에 나오셔서 홍콩과 비교하면서 용적률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된다. 네. 어차피 서울 망했다. 망한 도시다. 그린벨트는 놔두고 망친 망한 도시죠. 데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뭐 망친 도시 용적률 좀 더 올린다고 제가 볼 때는 물론 교통 문제 심각하죠. 지금 또 심각한데 그렇다고 서울의 모든 지역의 용적률을 다 올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인데 정비사업이 뭐예요? 재개발이 뭡니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관련 도로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요. 네. 뭐 이게 다른 도로들이 좀 복잡하다면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지 진짜 방법이 없는 것일까? 대한민국처럼 기술이 좋은 나라에서 그런 교통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까? 저는 의지가 그동안 없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쉬운 방법만 너무 찾지 않았나? 3기 신도시, 그린벨트 쉽잖아요. 그냥 해제시켜서 그냥 빈 땅에 밀어버리고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거죠. 네. 건물 짓는 너무 거. 쉬운 방법, 빠른 네. 방법만 찾아서 그렇지 충분히 고민한다면 아니 교통 문제 그거 과연 해결을 못할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차를 못 다니게 한다든지 뭘 대중교통을 더 확충한다든지 고민을 하면 방법이 안 나오는 게 어딜까요? 지금 우리 청년 이게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 주택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가 있다고. 그렇죠. 그걸 못한다는 건 직무유기죠. 네. 1413님은 새싹이신데 그린벨트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면 서울 시내에 주택 지을 부지 많지 않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을 한 개씩 추천해 주신다면요.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하면 정말로 좀 주택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못해요? 지역을 추천해달라고 네. 애청자분요? 네. 그거는 사실 우리 같이 좋은 프로그램에서 하면은 그 땅값 오를 수 있어서 말 못하는 그건 좀 거예요? 민감한 사안이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은 진행될 것이고 정부에서 좀 의식을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 자주 거치시고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고 어느 국가가 도시재생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조급해하지 말고 언젠가는 다 새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도시계획론에 가면 그렇게 되니까 다만 시기의 문제겠죠. 정부의 어떤 정부에 따른 그러니까요.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고 정부의 정책에 그게 또 공청회 얘기가 또 나오네요. 공청회를 열어서 이 국민들의 뜻을 공청회 좀 불러주세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정부 당국자분들. 소장님, 저 공청회 그냥 대국민 공청회 한번 만들까요? 아니 사실 지금 이게 공청회예요. 우리가 맞아요. 지금 공청회 이게 하면서 라디오 공청회죠? 네, 지금 이 문자를 네. 받고 있는데 제가 그럼 몇 개 더 소개할게요. 8656님은 그린벨트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한 정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지금 정책 때문에 경기 지역에도 집값이 널뛰고 있습니다. 전세값도 점점 올라가고 다행히 저는 정책이 나오기 전에 전세를 얻었지만 1, 2주 사이에 2천만 원이 더 올라서 대출을 더 무리해서 받았습니다. 과연 그린벨트 풀고 집 지은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고 청년 세대들의 집이 넉넉하게 생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아주 긴 그 여기서 이제 주셨어요. 히든 카드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 제 생각인데요. 왜 김현미 장관이 잘 작동하고 있다. 뭐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왜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도대체 저 얘기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그러다 요즘 이제 안 맞으니까 국민 정서랑 홍남기 장관님이 대신 총대 메고 얼굴을 붙이더라고요. 요새 많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했더니 전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번 국회 때 통과가 된다면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계신 분들은 또 앞으로 하실 분들은 법이 네. 시행되자마자 다 적용되거든요. 물론 과도기는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임차보증금의 전가를 갖다가 세입자한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분들이 그 부분을 올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자, 우리가 이사를 하면 보통 몇 프로가 이사를 할까요? 전 수요가 있다 할 때 서울시에 100명이 있다 그럴 때 자가 소유자 빼고 임차인이 100명이에요. 그중에 100명이 이사를 할까요? 아닙니다. 보통 이전율 따져보면 6% 7% 계산하면 6에서 한 10% 정도가 이사를 가요. 네. 한 시기, 한 해에. 그럼 6에서 10%분은 이번에 부득이하게 피해를 봐요. 그러나 그 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행되고 내년부터 보면 만약에 뭐 어느 의원이 뭐 2년 두 번도 있고 어느 뭐 이현욱 의원인가 그 사람은 2년해서 6년을 했어요. 그 3년제 교육제니까 6년짜리가 되면 어느 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6년짜리가 됐다. 무제한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된 경우에 가정을 해볼게요.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이 급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안정됐네? 그러면 이제 30만 원 조금씩 또 나오잖아요. 지금 사기신도 이런 것들하고 연결하다 보면 네. 정부가 시간과 전월세 임대차 보험이 연계되면 의외의 시장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금 희망 섞인 추측도 해봅니다. 네. 그만큼 임대차 3법이 강력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강력하죠. 일단 강력은 한데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6년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제라면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저는 2년 너무 짧거든요. 뭐 돌았으면은 계약하고 돌았으면 다음 내년이 급전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뭐 100%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4년, 6년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과하게 뭐 최근에 뭐 무제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런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전세제도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네. 강한 규제가 나와버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반대의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규제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이거는 규제가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기간 연장인데 뭐 합리적으로 한 4년, 6년까지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시장을 억제하는 오히려 죽여버리는 결과가 나오면 집주인들은 어디까지나 버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나와버리면 집주인들이 임대를 포기해버리면 네. 다주택자들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다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빈집에 대해서 전세 물량을 공급해주는 민간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들을 완전히 죽여버렸을 때는 또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전세제도 근간 흔드는 거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실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주인들이 많다는데 맞아요? 실제로 바꾸고 있죠. 능력이 되는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은 못 바꾸고요. 지금 금리 생각해보면 월세가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월세를 바꾸는 분들은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갭 투자자들, 집을 팔 사람들은 월세로 전환하진 않아요. 월세를 전환하게 되면 이게 갭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집을 못 파는 일이 생기거든요. 네. 집을 살 사람이 그 돈을 집값을 다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돌리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 집을 당장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를 돌려서 월세 받아서 종부세 내고 내 이득을 취하겠다는 사람들이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능력이 좀 월세를 돌릴 수 없는 분들은 네. 이제 이런 규제가 나오게 되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전가를 시켰는데 전가까지 못 시키게 된다면 뭐 이제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나 안에 매물을 쏟아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부작용이 아니죠. 매물을 쏟아내면 공급이 늘잖아요. 공급이 느는데 그렇게 매물이 정부가 나왔을 노리는 때 그 수가 그런 거라고 예측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매물을 누가 받아줄 거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이 받아주지만 실수요자 마음도 똑같거든요. 집값이 안 떨어지고 올라주기를 바라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어렵네요. 매물을 내놓았을 때는 실수요자들은 더 안 사요. 지금까지도 진짜 안 샀고요. 어렵네요. 그래서 아니죠. 실수요자분들한테 드디어 정부가 말로만 떠들지 말고 90% 30년 장기 모기지론을 이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로 같이 살 잘 수 맞춰야 있도록 되는데 실수요자들을 위한 이제 인센티브를 굉장히 줘야 그건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제도를 네, 보면 실수요자들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조금만 반전돼도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실수요자들은 맞아요. 더 위축이 돼요. 아니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집값도 높은 집값이잖아요. 그걸 살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될 수 대출도 있느냐. 실수요자들은 그렇죠. 무주택자는 대출 한도도 많이 늘려주고 저리로 해주고 그래서 제도가 보유세나 뒷받침돼야 되는 취득세도 거죠. 더 낮춰서 네. 해주고. 집 하나는 이렇게 좀 살 수 있게 그래서 금리도 좀 낮춰주고 오히려 네. 집 있는 사람들한테 다주택자들은 금리 좀 올려서 이 금리를 이렇게 서로 쉐어하는 경우 대신 알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좀 낮춰서 매물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네. 좀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머리를 맞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